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오늘이 두 번째 대단원 시스템과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역학적 시스템, 그 마지막 시간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야기해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물체 운동에서는 속력, 속도, 가속도,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이야기했었고요. 만류 인력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질량, 무게 차이, 그리고 이제 힘과 가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네요. 안전. 자, 안전. 아이고야. 여기서는 제일 큰 게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관성이네요. 이 관성 법칙은 뭐냐면 갈릴레이가 맨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관성이 있다예요. 관성에 대해서는 갈릴레이가 맨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 법칙은 관성이 있다. 관성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았을 때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고요. 관성이 질량이고 질량이 관성이에요. 질량도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도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네. 그리고 갈릴레이는 맨 처음에 이런 사고 실험을 했죠. 마찰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이게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같은 높이까지 올 것이다. 만약에 레일을 좀 더 늘려도 역시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같은 높이까지 오기 위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할 것이다. 레일을 좀 더 늘려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영원히 평행한 레일이라면 모든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 하자라고 갈릴레이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관성이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습니다. 정지관성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그리고 운동관성은 계속 움직이려는, 이게 정지관성, 운동관성이고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 법칙은 관성이 있다. 알자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모든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 있다 입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냥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해가지고 그냥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2kg짜리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운동량은 20kg/m예요. 운동량의 단위가 kg/s. 그냥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필요해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네요. 충돌을 했는데요. 두 물체가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여기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경우에도 완전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간에 어떤 충돌이든 다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렸는데,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해볼게요. 질량이 같은 물체가 부딪혔을 때 속도가 교환되는 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 이게 부딪혀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비탄성 충돌이고요. 그리고 충격량도 좀 보죠. 충격량도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충격을 받았을까가 궁금하지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힘을 많이 받을수록 그 힘을 오랜 시간 받을수록, 강한 힘을 받을수록 오랜 시간 받을수록 충격량이 크대요. 1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충격량은 20N세크입니다. 뉴턴세크가 충격량의 단위예요. 두 개네요. 운동량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고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다 보니까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힘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에서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요 힘 있잖아요. 요건 평균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평균적인 힘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평균 힘, 요 평균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별거 없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좀 넣어볼게요. 힘 대신에 그 F는 MA를 좀 넣어볼까요? 힘 대신에 MA를.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다가 시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속도 기본 정의를 좀 넣어볼까요?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요. 이거 넣으면 질량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그리고 델타 T. 이거 약분되네요.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MV2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네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합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외우셔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20 뉴턴세크면 운동량이 20kg m/s가 변한다고요. 예, 외우셔야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대폭 포신이 길면 돼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대폭 포신이 길면 그 포강이라고 하나요? 포 안에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충격량이 커져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집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라켓을 끝까지 휘두를수록, 그러니까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충격량이 커집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요. 지금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까요? A라는 달걀하고 B라는 달걀이 떨어졌거든요.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높이가 같아요. 처음에 운동량이 0입니다. 처음 운동량이 0이고 나중 운동량이 같을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멈추죠. 멈춘 운동량이 0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네요.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즉 A와 B의 충격량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요. 근데 왜 이쪽은 깨지고 이쪽은 안 깨지느냐? 충격량이 같기는 한데 뭐가 다를까요?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같거든요. 근데 A는 이게 멈추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B는 훅 하고 멈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A는 평균적인 힘을 세게 받고요. B는 평균적인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달걀 껍데기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동일할 때 시간을 늘려주면 평균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A, 바닥에 떨어진 거, 이게 방석에 떨어진 거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장치가 대부분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거죠. 에어백도 그렇고요, 범퍼도 그렇고요, 용수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호구도 그렇고 야구 글러브도 그렇고요.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잡는 것도 그렇고요.
있고요. 뽁뽁이도 그렇고 이거를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라고 하는군요. 저희 집에서는 그냥 뽁뽁이라고 하는데 보호대도 그렇고요. 매트도 그렇고요. 충격량이 어차피 같다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이런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끝이 난 건가요? 끝이 났네요. 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소재, 이거 관성이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질량이고 질량은 관성입니다. 근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괜찮고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값은 운동량입니다.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값은 충격량이고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일정할 때 하나 딱 정해져 있을 때 시간을 줄이면 힘이 커지고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죠. 반비례가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대부분 충격력을, 힘을, 평균적인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냐면 시간을 증가하거나 늘리하거나 크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거나 충격량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자, 1번 보죠. 관성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도 관성이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도 질량이 있습니다. 정지 관성이 있고요. 물체에 작용할 힘이 0이어도 질량은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크면 질량은 큽니다. 관성을 질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성 법칙 XX55 2번입니다. 질량이 이게 단위는요 무조건 SI 단위계라 그래요. 킬로그램, 미터, 뉴턴, 세크를 씁니다. 20g 안 써요. 0.02kg을 씁니다. 1kg이 1000g이죠. 탄환이 200m/s의 속도로 가는군요. 운동량은 얼마인가?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되겠죠. 0.02kg 곱하기 200m/s 그러면 0.2 곱하기 10이군요. 2 곱하기 2네요. 4kg/s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운동량과 충격량 OX 퀴즈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서로 다른데 같아요. 10kg/s나 10Ns나 같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혹은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려면 물체의 큰 힘을 힘과 시간을 큰 힘을 오랫동안 작용해주면 충격량이 커집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요.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총도 마찬가지예요. 소총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충격량이 커지니까 속도가 빠르면 더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3번에 X555이고요. 4번입니다. 운동량이 20kg/s의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40N의 충격량을 주었습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 이게 운동 방향으로 40을 주었으니까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40이 늘어납니다. 60kg/s 되겠고요. 5번입니다. 그림은요 같은 종류의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시멘트 바닥 그리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충격량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 같아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짧을수록 시멘트 운동량은 똑같고 충격력 힘이 커요. 시간이 짧으면 충격량이 같을 때 여기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큰 충격력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게 더 큰 힘을 받습니다. 6번 우리 주변에서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 거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그렇죠. 에어백, 헬멧,
범퍼, 매트. 대포의 김포시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은 똑같은데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늘린 거고요. 병따개는 지렛대 올립니다. 기역, 니은, 디귿, 비읍이고요. 자, 내신 만점 문제 보죠.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관성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관성이고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관성이고요.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큽니다.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1번에 3번, 2번입니다. 물체의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을 보기에서 고르라는데요.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노가 물을 미는 힘, 물이 노를 미는 힘, 요거 작용 반작용이에요. 달리던 사람이 돌풀이에 걸려 넘어진다. 달리던 사람의 운동 관성 때문입니다. 물로켓이 물을 분사한다. 로켓이 물을 미는 힘이 작용하면 물이 로켓을 미는 힘도 작용하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들의 정지 관성 때문에 뒤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4번. 이번에 4번. 3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세물체 A, B, C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관성이 제일 큰 건 1, 2, 3kg C가 되겠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B는 8kg m/s, C는 9kg m/s, B가 C보다 작습니다. 세물체 중 수평 방향으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은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네요. 힘은 모두 다 0입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은 1번이고요. 그리고 힘을 다 안 받아요. 4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가 충돌했습니다. 충돌을 했어요. B의 속력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요.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습니다. 충돌 전에 얼마 했나요? 14류.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20이네요. 여기 2kg/s. 여기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20 나오려면요. 20 나오려면 18이 나와야죠. 18kg/s. 자, 운동량이 18kg/s가 나오려면 속도는 36, 18, 6m/s. 4번이 3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물체가 힘을 받아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은 변합니다. 충격량은요,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큽니다. 충격량을 받으면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하고요. 충격량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운동량의 크기는 커집니다. 속도는 빨라져요. 5번에 4번, 6번입니다. 1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1kg이 이게 속도, 가속도, 힘, 충격량, 운동량 이런 것들은 벡터량이에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을 그냥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처음에 0.1kg짜리가 플러스 10m/s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충돌 후에 마이너스 30m/s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은 0.1 곱하기 30 하면 3인가요? 마이너스 3kg/s 이고요. 그리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가요? 0.1 곱하기 10이니까 1kg/s. 그러면 마이너스 4Ns가 되겠네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절대값 취해볼까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4Ns. 혹은 왼쪽으로 4Ns가 좀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7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0m/s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 5kg 물체에 50N의 충격량을 운동 반대 방향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100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줬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50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50kg/s가 나중 운동량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질량이 5kg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인가? 나중 속도는 10m/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죠.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요거 30 충격량이 30N고요. 여기는 60 가운데 숫자가 8인가요? 8로 40 충격량이 40N가 되겠네요.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2kg인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10kg/m/s였고요.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10초 후에는 지금 충격량이 10초 동안 70이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70이 늘어난 80kg/s가 되고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이 2kg이에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40m/s가 되겠네요. 8번에 4번, 9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4kg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2kg짜리 물체 B를 향해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충돌 후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충격량이 20N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거 찾아보죠.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40kg/s 맞고요. 충돌 과정에서 이게 빵 부딪히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하고요. B가 A를 미는 힘도 작용하거든요.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힘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접촉한 시간이나 B와 A가 접촉한 시간이 같아요. 즉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충격량은 20N이고요.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그러니까 2kg짜리 처음 운동량이 0이었거든요. 근데 2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20kg/s가 됩니다. 질량이 2kg이니까 B의 속도는 10m/s. 3번. 이번에 3번. 10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5kg의 물체에 일정한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3초 동안 운동량이 6. 지금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거든요. 나중 운동량이 6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나? 자, 충격량이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요. 이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요. 3초 동안 운동량이 0에서 6까지 변했습니다. 6kg/s. 그러면 힘은 얼마일까요? 시간이 3초거든요. 평균적으로 작용한 힘은 2N 되겠습니다. 0에서 3초 동안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은 0에서 6까지 6kg/s 변했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6N입니다. 그러면 3번. 10번에 3번. 11번입니다. 그림 가는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놓고 불어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를 하는데 A는 빨대 입구에다가 B는 여기군요. 입구. B는 출구에다가. 그러니까 A는 시간을 많이 받고요. B는 시간을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받은 세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A는 충격량이 크고 B는 충격량이 작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의 B가 시간이 짧은 거, 나의 B가 A이고요. 그리고 나의 A가 가의 B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세기로, 같은 힘으로 불 때 발사체가 힘을 받는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깁니다. 나에서 S1, 아차, 제가 지금 틀렸죠? 아이고, 죄송해요.
시간이 긴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다시 좀 가보죠. A가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기니까 A가 A네요. 똑같군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 싶었는데 제가 틀린 거였어요. B가 B고요. 다시 S1과 S2는 BA가 받은 충격량이고요.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생체 운동량은 A가 더 큽니다. 예, 5번. 네, 11번에 5번이었고요. 12번. 그림은요, 같은 높이에 있는 질량이 같은 두 유리컵이 각각 시멘트 바닥 누굴까요? 시멘트 바닥이 A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푹신한 이불, 시간이 길고 평균 힘이 작은 게 B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는 시멘트에 떨어진 유리컵이고요. 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최종적인 운동량이 같을 거고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그리고 바닥에 닿았을 때 결국에 멈추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그럼 충격량 같습니다.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은 A에서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A에서는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B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B에서는 이 정도 될까요? B는 안 깨지겠네요. A에서가 B에서보다 큽니다. 4번. 12번에 4번. 13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충격량을 감소시키지는 못합니다. 충격량은 똑같아요. 다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충격력을 줄입니다.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도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5번. 13번에 5번. 그리고 번지 점프 할 때 사람이 떨어지는 동안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이것도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힘을 줄이는 거예요. 어차피 충격량이 같다면. 시간을 늘리는 거, 에어백, 공기 충전된 포장재, 안전띠, 용수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안전띠는 그냥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부딪혔을 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좀 줄여주는데, 안전띠는 시간을 늘려주기도 하는데 그냥 잡아요. 요거는 좀 운동관성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운동관성으로. 14번에 3번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 물체에 그러면은 처음 운동량이 40kg/m였습니다. 10N의 힘을 2초 동안 주었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었는데 왼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N의 충격량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래요. 네, 오른쪽이 플러스래요. 네, 플러스요. 자,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 지금 10N의 힘을 2초 동안 주었다라고 했지요. 그럼 충격량은 마이너스 20N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예,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입니다. 마이너스 20kg/s. 2초 후 물체의 속도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다 넣어보죠. 충격량이 마이너스 20N고요.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나중 운동량은 모르겠어요. 질량이 2kg이고 나중 속도 모르겠고요. 처음 운동량이 40kg/s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kg 곱하기 나중 속도, 2초 후가 나중 속도죠. 넘겨주시면 플러스 20kg/s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요 플러스 10m/s요. 오른쪽으로 10m/s.
오른쪽으로 20m/s였는데 2초 동안 힘을 받으면 속도가 좀 줄어드네요. 오른쪽으로 10m/s.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종류의 달걀이 단단한 바닥, 푹신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단단한 바닥에 달걀만 깨졌죠. 충격량과 관련지어 수술하래요. 충격량은 동일한데 그 푹신한 방석은 이제 접촉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을, 충격력을 줄였기 때문에 달걀 껍질이 깨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 업 문제. 오늘도 좀 문제가 많군요. 문제가 많이 있네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네요. 자, 갈릴레이가 물질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빗면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 뭐 그렇죠. 예, 빗면에서 속력이 증가를 하겠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이 밑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기억에서 등속 직선 운동, 밑에서 등속 직선 운동, R자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R자 힘이 0이고요. 니은은 관성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운동관성, 승객들의 운동관성, 관성 때문입니다. 1번에 4번. 그리고 2번입니다. 가나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던 질량 M인 물체가 벽돌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가에서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벽돌인가 봐요. 그럼 마찰력이 다르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가하고 나의 충격량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같아요. 그럼 평균적인 힘이 가가 좀 작고요. 시간이 기니까 나가 좀 크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MV에서 0, MV에서 0.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이고요. 물체가 벽이 없죠. 벽이 없고, 요거 이렇게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벽이 없어요. 바닥을 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벽돌로부터로 풀어보죠. 못하겠죠. 벽돌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가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요. 물체가 벽돌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3번. 설마 벽돌이겠죠. 벽돌.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네.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쪽 왼쪽 위를 마이너스라고 해보죠. 그러면 플러스 V 마이너스 2V 빵 충돌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mv, 크기니까 절대값 2mv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이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거든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예요.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mv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mv 크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이며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평균 힘은 t분의 3mv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3번에 4번. 그리고 4번입니다. 그림 가는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BC가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군요. 자, 물체 A가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A와 B가 빵 충돌을 한 다음에 B도 움직이고 A도 움직이네요. 그리고 나는 B랑 C가 충돌하기 직전까지 A, B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A랑 C의 질량은 3kg, 2kg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B의 질량은 1kg입니다. 요거 이제 운동량 보정 법칙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습니다. 충돌 전에 A의 속도가 얼마냐면 2초에 4m를 가니까 2m/s였어요.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6kg/s 였고요. 충돌 후에 2에서 4초까지 2초 동안 2m, 그러니까 1m/s를 가네요. 그럼 3kg이 1m/s니까 3kg/s가 되겠습니다. A의 운동량이었고요.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B의 운동량도 3kg/s가 되면 되겠죠. 충돌 후에. 근데 B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B의 질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에서 4, 2초 동안에 4에서 10, 6m를 갑니다. 2초 동안에 6m. B의 속도가 3m/s이네요. 그러면 B의 질량은 1kg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기억 맞고요. A,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예, 뭐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충격량만큼. 한 덩어리가 된 B와 C의 속력은 2m/s이다. 한 덩어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같은데 BC요. 충돌 전에 1kg짜리가 3m/s, B 운동량이 3kg/s입니다. 자, 그럼 3이 되어야 되는데 충돌을 하게 되면 질량이 1kg, 2kg, 한 덩어리가 되었으면 3kg이거든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었다면 1m/s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4번에 3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죠. 원래 쉬운 게 중요해요.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해볼게요. 1초 동안의 속력, 1초 동안의 물체의 이동거리이고요. 그리고 속도는 1초 동안의 물체의 변이이고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이고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물체의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모든 힘을 합한 것을 합력이라고도 하고 알짜 힘이라고도 합니다. 가속도 법칙은 A는 M분의 F,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인데요. 가속도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 물체 질량에 반비례한다.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제가 이거 증명했던가요?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나오네요. 자, 중력. 제가 점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거 증명했던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예, 뭐, 네, 한 것 같아요. 넘어가죠. 중력은요, 만류인력이라고도 합니다. 천체의 만류인력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구 만류인력 때문에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질량이 어쩔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질량이 클수록이라고 해볼까요?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중력은 작용하고요. 지구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 물체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낙하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니까 좋겠네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포물선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있으니까 일정한 힘이 작용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고요.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같다면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힘이 작아집니다. 충돌과 안전장치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을 길게 하여 증가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게 대부분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있군요. 네.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봅시다. 반지름이 10m인 원형 트랙을 상호가 일정한 빠르기로 한 바퀴 도는데 20초 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반지름이 10m. 반지름이 10m. 요거로 이렇게 상호가 돌고 있대요. 상호가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요. 2πr 이면 2π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10m 20파이미터 이고요. 평균 속력은 20파이미터를 20초 만에 이동했으니까 파이미터 퍼 세크이고요. 평균 속도는 0입니다. 네, 5번이고요.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표는 진공 상태에서 자연낙하하는 쇠구슬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0.1초 때 위치가 4.9cm, 0.1초 지난 0.2초 때 위치가 19.6cm, 0.3초 때 44.1cm, 그러니까 4.9cm 이동하고 14.7cm 이동하고 24.5cm 이동하고 34.3cm 이동했고요. 그러니까 0.1초에 4.9cm 이동했으면 평균 속도가 49cm per second, 그리고 여기 0.1초 동안에 14.7cm 갔으면 평균 속도는 147c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옳은 거 가는 147이 맞고요. 쇠구슬의 속도는 자유낙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쇠구슬의 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5번이었고요. 그리고 3번. 그림은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가속도는 A의 가속도 좀 구해볼까요? A의 가속도는 얼마냐면 10초 동안 20m per second 빨라졌으니까 2m per second 제곱. B의 가속도는 10초 동안 10m per second 빨라졌으니 1m per second 제곱. A의 가속도는 B 가속도의 2배가 되겠습니다. 0에서 10초 동안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2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100m 이고요. B의 평균 속도 크기는, 이게 평균 속도가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아니고 두 가지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 경우에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반값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B의 이동 거리가 50m잖아요. 그래 바로 면적으로 50m 10초 동안에 이동했으니까 5m per second 하셔도 되고요. 3번에 4번. 그리고 4번입니다. 출발점에 정지해 있는 자동차의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출발한 순간부터 AT 그래프,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의 속력은 처음 속도 0이었어요. 속도를 좀 볼까요? 처음 속도 0이었고 4m per second 제곱으로 4초면 4초 때 속도는 16m per second가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4초 동안 6, 4, 6, 24, 24m per second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m per second. 그러면 속력은 4초대가 8초대의 얼마인가? 2배죠? 네, 2배. 크기만 생각하시면 2배입니다. 그리고 5번.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A, B가 거리가 R만큼,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R만큼입니다. 물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고 할 때 작용한 충격은 뭐 상관없죠. 이게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인데 작용 반작용이라서요 크게 같습니다. 두 물체의 질량 M1, M2가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두 물체의 질량이 곱이 클수록 커져요. 두 물체 사이 거리 R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뭐 몰라도 되는데요.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이게 만류인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이 B가 A에 작용하는 중력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 5번에 3번이고요. 6번 자유낙하를 시키고 있네요. 자유낙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봤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으래요. 가속도 일정하고요. 공의 속도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공의 운동 방향 아래, 중력 방향 아래. 예, 3번입니다. 7번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랑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과 A의 질량은 B 질량의 1.5배입니다. 아야. 자, B 질량이 M이고요. A 질량이 1.5M입니다. A의 작용은 R자 힘은 0이다. 멈춰 있죠? 나무가 사과를 당기는 힘하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같습니다. 합력이 0, R자 힘이 0, 힘의 평형 상태이고요. B는 중력 가속도만큼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A가 떨어진다면 가속도는 B의 가속도 같죠? 모든 물체가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으로 같습니다. 그럼 7번의 기억력 3번이었고요. 8번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만큼의 등가속도 운동, 결국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자, 수평 도달 거리는 옆으로 던진 속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비례를 하게 돼요. 비례를 하게 되고요. 비례하죠. 속도가 빠르면 어차피 떨어지는데 같은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면 그만큼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공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8번에 4번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건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져서 A, B가 포물선 운동을 하였습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옥상에서 수평 방향 속도의 크기는 A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갔죠. A가 B보다 먼저 도달하지 않습니다.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같습니다. 9번에 4번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같군요. 두 지점에서 A, B를 10m/s의 속력, V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20m, 40m 도달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2배 빨랐을 거예요. B의 속도는 20m/s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래요. A, B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해요. 각각 무게만큼, 중력만큼 각각.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힘은. V는 20m/s일 거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연직 방향의 속도는 B가 A보다 크다. 아니요, 같아요. 그러니까 깃털하고 쇠구슬을 던져도 세로 방향의 속도는 같은 시점에서는 같습니다. 예, 3번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같아서 그래요. 11번 그림은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을 시작한 두 공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군요. 두 공의 운동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물리량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같은 높이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 시간, 그리고 중력 가속도, 또 뭐가 같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B의 운동을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리고 중력을 일정하게 받으니까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0이니까 등속도 운동 혹은 등속력 직선 운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예, 행성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밀물썰물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물썰물은 달의 태양의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입니다. 대류현상은 물질의 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예, 밀도가 작은 게 뜨고 밀도가 큰 게 가라앉죠. 12번에 5번. 13번입니다. 망치가 헐거워졌을 때 이렇게 빵빵빵빵 아래로 때리면 요 망치 머리에 질량이 크거든요. 관성이 커요. 운동 관성 때문에 빵 때렸을 때 좀 더 박히게 됩니다. 망치 머리가 망치 자루에 단단히 박히는 까닭, 망치 머리의 운동 관성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망치 머리의 운동 관성 때문이다. 14번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옳지 않은 거.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뉴턴 세크.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단위입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운동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mv랑 플러스 mv는 다른 거예요. 벡터량입니다. 속도, 운동량, 방향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14번에 5번. 15번입니다. 자, 힘과 시간 그래프네요.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4 뉴턴 세크. 그리고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 2kg의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20kg/m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운동 같은 방향으로 20N의 충격량을 더해줬군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20이 커지겠죠. 나중 운동량은 40kg/m가 됩니다. 질량이 2kg이니까요. 나중 속도는 20m/s. 예, 4번, 16번에 4번이고요. 17번입니다. 요거 오른쪽을 플러스로 갈게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해보죠. 처음에 플러스 mv, 나중에 마이너스 0.5mv입니다. 처음에 플러스 mv 였고요. 나중에 마이너스 0.5mv요. 크기는 줄어듭니다. 크기는 줄어들고 벽과 충돌 전 공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5mv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5mv.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mv. 그러면 마이너스 1.5mv. 왼쪽으로 1.5mv가 변했습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예, 2번. 17번에 2번. 18번. 자, 같은 높이에서요. 두 개의 달걀을 시멘트 그리고 푹신한 솜 위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이게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질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결국에 멈추거든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같았었고 결국에 멈추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요. 솜에 떨어진 달걀의 충돌 시간이 시간이 더 기네요.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두 달걀의 운동량은 같을 거고요. 높이가 같으니까 속도가 같습니다. 질량도 같고요. 그러면 운동량은 같겠죠. 솜에 떨어진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 아니요,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같거든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나중에 결국 멈추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18번이 4번이고요. 시멘트 바닥 위에 떨어진 달걀만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평균적인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 5번. 19번에 5번. 20번. 대포포식이 길수록 멀리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힘이 일정한 상황에서 어차피 그 포탄에 장착되어 있는 화약이요. 그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증가시키면 충격량이 커져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죠. 자, 세 가지 안전장치인데 다
똑같죠?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하나 딱 정해져 있을 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힘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충격량은 일정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정해요. 충격력을,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거죠. 21번에 2번 였고요. 고난도, 중단원 고난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지워봤고요. 물체 A를 낙하시켜서 2m/s가 되었을 때 정지 상태의 B를 낙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력가 속도를 한 10m/s 제곱, 1초마다 10m/s씩 빨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난 거냐면 0.2초요. 그러니까 1초에 10m/s, 0.1초에 1m/s가 빨라지거든요. 0.2초 탁 떨어뜨리고 0.2초 있다가 떨어뜨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봤는데 옳은 거 찾으래요.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네.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정확하게 9.8m/s 제곱으로 같고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등가속도 운동 공식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A가 더 많이 이동합니다. A가 운동한 시간을 T초, 그리고 T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T 플러스 0.2초 라고 하고, B가 운동한 시간을 T초라고 해보죠. 네, 그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A가 0.2초 더 운동을 했어요. A가 0.2초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B가 0.2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A는 V0 T 플러스 0.2초 플러스 2분의 1 A T 플러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B의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 요걸 빼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자유낙하니까요, 처음 속도가 0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A t 제곱 플러스 0.4 t 플러스 0.04에서 2분의 1 AT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A 0.4T 플러스 0.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T 시간에 따라 증가를 해요. 가속도는 일정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죠. 시간에 따라 증가를 합니다.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VT 그래프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A가 0m/s에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B는 0.2초 있다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거든요. 그러면 요 A 삼각형에서 B 삼각형을 뺀 게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점점 면적이 넓어지죠. 그리고 그럼 요건 아니고요. A의 속력이 4m/s가 됐다. 그러니까 2m/s에서 4m/s로 2m/s가 증가했어요. 0.2초쯤 지났나봐요. 그럼 B의 속력도 2m/s가 증가하여 0m/s에서 2m/s가 됩니다. 3번이고요. 좀 해보고, 자, 봅시다. 물체 A를요 가만히 놨어요. B는 옆으로 던졌고요. 그렇게 갔는데, 여기 L은 수평 도달 거리네요. 예,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물주에선 저 수평 도달 거리 되게 어렵게 구했었는데 여기서 수평 도달 거리 구하는 게 되게 쉽게 나와요.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10m/s 제곱, 정확하게 9.8m/s 제곱. 중력 가속도로 똑같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수직 아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같습니다. A가 처음 위치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다. 그쵸? 이게 A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B는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같은 시간이에요. B가 떨어질 때니까.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잖아요. B 같은 경우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이고요. 그러면 떨어진 시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군요. 이번에 4번. 제가 어려운 문제 잘 못 풀어요. 3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 물체에 힘을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옳은 거 찾아볼까요? 5초일 때 일단 운동량부터 좀 구해보죠. 힘 곱하기 시간의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20N가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0N/s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보면 5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20N의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20kg/s가 되고요. 0에서 10초까지 충격량은 20, 10, 30N이고요. 10초 때 운동량이 30kg/s이거든요. 질량이 2kg. 그러면 속도는 15m/s가 되겠네요.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었군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물체 A는 움직이고 있고요. 정지해 있는 B를 통해서 가갖고 빠강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0라는 충격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충격량이 같을 거고요. A랑 B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2분의 1 mv0이겠죠. 자, 충돌 B의 속력은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 mv0예요. 그러면 B 질량이 m이니까 속도는 좀 쉬운 문제였네요. 2분의 1 v0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